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제가 그 종족별 정석 빌드를 만들고 있는데, 저그전 일전에 제가 선포지 빌드를 설명을 드렸고, 저그전은 딱 두 개거든요. 선포지, 선게이트.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게이트 빌드를 쓰려고 제가 마침 정석적인 선게이트 운영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그 선게이트는 좀 어려워요. 선포지 빌드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초심자가 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양날의 검 같은 빌드여가지고 잘 쓰면은 선포지보다 훨씬 좋은데 못 쓰면은 그냥 게임이 그냥 그르칠 수가 있어가지고 선포지로 좀 연습을 좀 해서 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화면 전환이라던가 이런 거 익숙해진 다음에 선게이트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그는 선포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그는 정석 빌드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그 앞마당 먼저 먹는 거. 이게 뭐 11드론 혹은 12드론이 나뉘긴 하지만 어찌됐건 앞마당 먼저 먹는 빌드 혹은 오버로드 뽑고 그 다음에 드론 아니 뭐 그 스포닝풀 짓는 빌드 오버풀이라고 많이 하죠. 그 두 개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두 개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고 간혹 오버로드 뽑지 않고 어 스포닝 짓고 가스 짓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빌드거든요. 이 빌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구발이라고 하거든요. 구발. 근데 이것도 가난한 대신에 초심자들은 이런 거 알면서도 맞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보션 정찰을 갔는데 막 해처리 앞마당 있지도 않은데 막 가스가 벌써 올라가 있고 이런 저그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대응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그는 그렇게 세 가지 루트가 정석 빌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포지와 마찬가지로 7.5에서 8프로브 사이에 그 파일런 짓고 나가는 겁니다. 7 7. 거의 8, 9에 저는 이게 떠났죠. 그럼 나가면 100이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에다 파일런을 지었는데 이 투혼 한정에서 지금 1시잖아요. 1시와 7시일 때는 원질로 막히는 심시티가 나와요. 그 원질로 막히는 심시티고 여기 그 5시나 11시는 3질로 막히거든요. 그래서 1시나 7시에서 원질로 막히는 심시티 자리가 걸렸을 때는 좀 더 질럿을 공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저글링 질럿을 공격적으로 써서 드론보다는 저글링 초반에 뽑게 하는 게 이득이거든요. 저그한테. 저그는 해처리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초반에 드론 나와서 열심히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저글링 뽑으면 저그가 가난해지잖아요. 프로토스는 질럿 잃어도 여기서 꾸준히 일꾼을 뽑을 수 있는데 메커니즘이 다르니까 대신에 이제 저그가 그렇게 저글링 많이 뽑아서 질럿 잡아먹었으면 자기가 자원 채취율이 떨어지니까 그 저글링으로 역습을 무조건 해요. 100이면 100. 근데 그때 질럿이 없으면 이렇게 3질로 맡기는 자리는 프로브도 튀어나와야 되고 프로브 컨트롤 잘 안되면 저그가 쌩까고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1시나 요 7시는 원질로 막히는 심시티가 되기 때문에 질럿 다 잃었어도 질럿 생산되고 있는 거 하나만 좀 있으면 어떻게든 여기만 막으면 최소한 쌩까기는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이 심시티는 제가 따로 제 재생 목록에 올렸으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시거든요. 그래서 인구수 9에 더 이상 프로볼을 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저그는 9풀이잖아요. 9풀. 9풀이거든요, 이거. 오버로드 안 찍고 9번째
드론에서 바로 스포닝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참고로 이 저그는 구발업 썼어요. 바로 또 가스가 올라갈 거거든요. 저는 일단 150 기다렸다가 게이트를 지었고, 저그는 이거 구발업 준비하는 거예요. 구발업. 그리고 선포지와 마찬가지로 뭐 포지 짓고 아까 정찰 나가듯이 게이트 짓고 정찰 나가는 겁니다. 가로든 세로든. 근데 저는 이제 가로로 가는 모습이고요. 가로로 갔는데 만약에 여기에 해처리가 저그가 12합을 했다 쳐요. 12합을. 그럼 여기 해처리를 짓는다고 치면은 무조건 투질까지는 뽑아주시는 거예요. 투질까지는 뽑아서 선게이트 했으면 무조건 찔러주시고, 그리고 이거 올린 다음에 이 10%부에 이 파일런 하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투질까지는 찔러주고, 이 질럿 상황에 따라 뭐 질럿을 추가적으로 찍냐, 넥서스를 짓냐, 정말 위급하면 캐논으로 막고 수비를 하냐로 나뉘겠지만, 일단은 투질까지 찔러주시고, 여기 해처리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 영양가 없거든요. 질럿으로 때린다고 해처리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쭉 질럿을 끌고 올라와서 이 일꾼, 앞마당을 먼저 먹었으면 아직 스포닝폴 지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완성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일꾼 잡으면 좋고, 잡지 못하더라도 드론 잡고 도망치게 하면서 자원 효율 방해하는 겁니다. 이 원질 원프로랑 같이 싸우면 저글링 4마리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질 원프로부 여기 당돌해서 괴롭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럿을 기다리면서 투질 원프로브까지 뭐 합류가 되면은 굉장히 좋고, 그런 식으로 동일 실력이면 토스가 유리한 컨이거든요. 그렇게 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없고 이제 일로 왔잖아요. 일로 왔는데 지금 프로브가 이제 일로 내려올 건데, 일로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해처리가 보인다 이러면은 사실상 빌드 먹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성게이트가 초반에 질럿을 찌르는 빌드인데, 그럼 12합을 했으면 좀 타격을 줘야 됐는데, 거리가 대각선이다 보니까 여기까지야 질럿이 당돌할 수 있겠는데 여기 해처리 때려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쯤 오면은 저그가 이제 곧 4링 6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피해를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동일 실력이면 사실상 빌드를 먹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각선인데 저그가 스포닝폴 먼저 지었다, 그리고 해처리를 지었다 이러면은 할만한 겁니다. 뭐 그러면은 질럿 2개까지는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최대 6링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투질까지 뽑아주시고, 가스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 다음은 넥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선발 가장 토스가 저그 상대로 무서울 때가 선게이트 했는데 막 서치 됐을 때, 선포지는 원서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 2개가 나와서 정찰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선게이트는 프로브 하나만 정찰을 하는 거여서 막 서치가 됐을 때 위험해요. 지금 제가 막 서치죠. 이렇게 가거든요. 막 서치가 되면 왜 위험하냐면, 내가 이제 원질 찌를 텐데 저그가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스포닝폴 먼저 짓는 빌드 해도 6링을 찍을 수 있거든요. 이 가스 없이. 그럼 내가 이쪽에 왔을 때 저그가 6링이나 찍었다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조건 한번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이쯤에서 만나요. 6링 원질이. 그러면 컨트롤 못 해가지고 이 원질 싸먹히는 순간 바로 본다고 백 해도 이미 저그가 6링이 컨트롤 하면서 여기서 피 다 갉아먹고 여기 돌아오기 전까지 투질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 전까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설령 간신히 살았다고 해도 반 빈사 상태면 게임 터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원질과 육링이 만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원 서치 정찰이 안 됐다. 그럼 제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때 하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적어도 오버로드를 이쪽이든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로로 보냈으면 제가 몰랐겠죠. 근데 50%의 확률로 가로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50%의 확률로 내가 두 번째 서치할 때 이 오버로드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의식하면서 정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로드 제가 여기서 봤죠. 보자마자 백하는 거예요. 여기 볼 것도 없어요. 여기서 날라왔으니까. 이 시간을 아꼈기 때문에 이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보세요. 봐봐요. 저거 벌써 6링 나왔죠. 벌써 발업 준비하죠. 그리고 이 드론은 뺄 거예요. 원래 이 저글링이 생각보다 빠른 이유는 9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9풀. 만약에 오버풀이었으면 질럿이 이쯤 왔을 때 맞닥뜨려요. 이쯤 왔을 때. 근데 9풀이니까 이거 그냥 이 프로브가 예를 들어 여기서도 느슨하게 저는 이 미네랄 끝자락만 보고 바로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도 빨리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빠진 거고 이렇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건데 그냥 천천히 깊숙이 들어가고 또 여기서 뭐 3초 4초 지체했다가 아 맞다 정찰 보냈지 느리게 와가지고 여기 오버로드 못 봐가지고 또 여기까지 들어가고 쓱 들어가고 또 쓱 들어가고 이러면은 질럿이 여기 왔을 때 이미 이제 6개에 싸먹히고 그 순간 바로 그냥 GG입니다. GG. 근데 선게이트의 막서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법한 9풀을 만났는데 9풀이 아니죠. 9발업을 만났는데 프로브로 봤어요. 이 6링 보자 봤어요. 그럼 저는 이미 알거든요. 사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빨리 만나면 이 빌드를 사실 어느 정도 유추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럿이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질럿이 보기도 전에 이제 바로 빠지죠. 만약에 이게 생각 없이 여기서 이거 만났으면 그냥 전 GG예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 질럿을 빼고 투지를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얘는 앞마당을 안 먹었을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앞마당 먹는 거 방해.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해처리를 안 지을 거니까 그리고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빌드가 워낙 무서운 빌드니까. 그래서 제가 딱 이거 보자마자 아 역시나 한 거고 바로 튀어나와서 이때는 넥 아니에요. 무조건 이때는 포지예요. 포지.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절대 이거 쉽게 난입을 해주면 안 돼요. 사실 난입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스피드업 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입구를 막아준 거예요. 난입을 안 시켜주면 제일 좋습니다. 난입을 안 시켜주면 만약에 이런 자리면 좀 난입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브 와장창 튀어나와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만 딱 짓는 순간 통로가 여기밖에 안 되니까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저글링이 이제 생각으로 난입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스피드업 되긴 좀 전이니까 6링 다 난입시키지 말고 한두 링만 난입시키면 일꾼컨 좀 하면서 어느 정도만 해서 막으면 유리해지거든요. 막 스피드업 된 저글링이 막 4개 이상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라 적어도 굉장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6링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8링 이렇게 뽑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이거 해처리 못 지으니까 저글링 일부 뺄 수밖에 없는 효과도 있는 거고 이 저그는 참고로 이것까지 했어요. 이거 완전히 초반에 이 저그가 그렇게 못하는 저그가 아니거든요. 이것까지 했다는 거는 당연히 내가 안까지 들어갈 거를 예상을 해서 하다 스피드업 저글링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여기서 막 두더지 할 생각까지 저를 완전히 초반에 담그려고
이거 진짜 당하면 진짜 마우스 던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절대 허용 안 하는 거. 넥 안 짓죠? 이거 짓고 질럿 계속 뽑잖아요. 질럿 계속 뽑아야 돼요. 언제까지? 원 캐논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좀 저글링이 계속 오면 제가 질럿이 잡아먹히는 싸움이 나요. 그래서 잡아먹혀도 되되 무조건 하나는 여기를 막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 프로브 하나 껴있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내린 게 계속 올 거니까 이 프로브 하나 껴야겠다. 그리고 얘로 캐논 지어야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거예요. 얘 여기 캐논 지으러 들어갔다가 게임 터질 수 있으니까 그 찰나에. 지금 계속 오잖아요. 몇 링이야? 6링, 8링. 이것도 10링 오고 있고. 그리고 때리고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서 너 때리는 거 견제하려는 액션만 해도 저거가 이렇게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저그가 이 포지나 게이트 혹은 파일런 강제로 부셔서 뚫고 오려는 저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기다리고 빨리 이거 되자마자 캐논 지으려고. 막으면 이긴다, 막으면 이긴다. 항상 머릿속에 봐봐요. 이 3질이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프로브 하나 껴있으니까 되자마자 바로 캐논 딱 지은 거예요. 되자마자. 그럼 이제 이게 강제로 부셔지지 않는 한 난 막았다 생각을 한 거고, 여기 파일런이 이렇게 뻔히 여기 그 다음 해처리 지을 거 아니까. 그리고 제가 선포지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막은 거는 일단 80% 한 거예요. 80% 유리하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가 뭐냐면 이 스피드업된 저글링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커세어 나올 때까지 정찰을 못해요. 정찰을. 그래가지고 내가 막았다 하고 안심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뭐 히드라 올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글링 막 3부대 뽑아서 올인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빠른 뮤탈 전환해가지고 올인 올 수도 있고, 저거는 어떻게든 두 번째 올인을 준비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 아까 이 정찰 갔던 프로브 있잖아요. 얘를 미리 숨겨 놓는 거예요. 미리. 정찰이 안 되니까. 프로브 하나 숨겨 놓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 아주 이것까지 해가면서 저는 이거 잡을 생각 없었어요. 위험만 줘서 내가 여기 질럿 이쪽으로 왔을 때 저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쌩깔 수 있거든요. 이런 사태 나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치고 하나는 이미 여기 막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홀드 시켜놓고 3마리 정도 됐으면 한 마리 홀드 시켜놓고 2마리로 깔짝깔짝 되면 돼요. 완전히 싸먹히겠다 하면은 얘 이쪽 일렬로 이렇게 뒤로 빠지면 되고. 이 버로우는 의미가 없죠. 이 들어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서 버로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버로우까지 한 거 보고 이거는 초반에 내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딱 느낀 거죠. 저 드론이 봐봐요. 지금 9개밖에 없잖아요. 9개. 이거 얘까지 10개. 이런 빌드예요. 그래서 넥 늦게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해주고 그 다음 넥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석 대응이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기 빼놓으라고 하나 숨겨놓은 거예요. 미리. 저거는 이때 본인이 많이 불리하다라는 거를 느꼈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빼놨죠. 그래서 3회 처리 안 먹고 있다라는 벌써 정보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한다니까요. 두 번째 올인. 레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여기 3회 처리 없는 거 보고 이거는 땡이더라? 아니면은 또 뮤탈 올인 이런 거 올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자리 한정으로 좋았던 게, 이 자리 한정으로는 만약에 내가 프로브를 못 빼놨다. 그럼 이거는 원질만 있어도 막잖아요. 그러면은 질러 3개 있으면 찌르시면 됩니다. 저그가 이렇게 저글링 스피드업 된 게 앞에 있다고 쫄 필요가 없어요. 스피드업만 돼서 빠른 거지 공격력이 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질에 충분히 제압 당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3질 찔러 주시는 겁니다. 이거 다 잃어도 돼요.
영럭시에는 안 당해요. 이 질럿 하나, 이거 캐논 하나만 있으면 한 부대 있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찔러 주시고, 찔러 주면은 저그가 이렇게 가난한데 드론을 못 뽑고 저글링을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질쯤 됐을 때 찌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쪽 자리니까 그런 거고, 입구 이렇게 안 막히는 자리면 이 찌르면 안 돼요. 찌르다가 저글링 확 들이닥쳐가지고 유리했던 거 한순간에 다 기껏 잘 막아놓고 잃게 되거든요. 찌르지 말고 그때는 프로브 하나 반드시 빠져나가 있어야 돼요. 이 저그는 여기까지 프로브 어디 이 경험이 많아요. 이 프로브 하나 빼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뽑아놓네. 여기도 막아놓으려고. 근데 뭐 저는 여기만 없는 것만 봐도 정보를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초반에 드론 엄청 째는 건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석적으로 그냥 그 스타포트 올리시면 됩니다. 사질 되니까 제가 찌르잖아요. 여기 숨어있던 뭐 이거 하나만 냅두고 어차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저그는 이 뮤탈 올인이거든요. 이 시기에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는 건 뮤탈 올인이에요. 이 저그는 뮤탈 올인했지만 땡이드라 러시 아니면 저글링 세네 부대로 이것도 뚫으려고 하는 저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히 가면 제가 이기는데 무난히 못 가게 할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든. 왜냐면 자기가 초반에 정말 이 전략적인 이 빌드를 썼는데 피해를 아무것도 못 줬으니까, 들어가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인구수 차이가 거의 2배 나잖아요. 뭐 그리고 적은데 앞마당 서로 앞마당 먹은 것도 똑같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보면 아마 저글링을 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뽑잖아요, 저글링. 내가 이거 안 찔렀으면 드론 뽑았을 텐데 저글링 뽑잖아요. 이렇게 가난한데 또 저글링 뽑게 만든 거잖아요. 이거 다 잃어도 돼요. 다 잃어도, 저글링 이렇게 뽑게 하면, 이렇게 뽑잖아요. 이 뽑게 하면 된 겁니다. 다 잃어도 됩니다. 그 와중에도 저그는 끝까지 정찰 안 내주려고 이렇게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렇게 사질이 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여기서 봐봐요. 저글링 계속 뽑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원래는 이 라바도 저그는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이 라바 아껴가지고 육물탈 휙 날라왔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진마 하면은 사실 뭐 정찰이 안 됐으면 여기 캐논 하나 지었을 거예요. 정찰이 안 됐으면은 미리. 또 그러면서 히드라 대비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캐논 지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육안으로 완전히 이제 확인을 했죠. 두 번째 올인이라는 거를. 이 라바 쓰는 거 자체가 저거는 지금 굉장히 손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캐논 짓고, 여기도 이제 캐논을 짓기 위한 파일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캐논 짓고, 그리고 바로 이거 올린 거죠. 이거 6커세어 준비. 이렇게 하면은 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드리니까 굉장히 저거가 이 빌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빌드거든요. 저도 불과 레더 한 C 때까지만 해도 이 빌드 알고도 당하면서 굉장히 좀 화났었는데, 이 빌드가 굉장히 무서운 빌드라는 거를 아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외에 디테일한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